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만 되면 조합과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해요. 분쟁이. 그때쯤 되면 지금까지 민감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비대위도 조합집행부와 싸우기를 더 많이 싸우고 소송도 막 제기되는 수가 있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발생이 없더라도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통지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고 기간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발생할까요? 가만히 잘 오다가 사업이 진행되길 빨리 바라다가 이때 되면 이제 막 조합에 항의하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 신청 단계 이전까지는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도 오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추정 분담금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하고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분양 신청할 단계 돼야 당신 집이 얼마 정도 되는데 몇 제곱미터형을 하려면 얼마를 추가로 내야 되고 몇 제곱미터를 하려면 얼마를 또 추가해야 돼요. 이게 단계별로 쭉 가는 대략적인 분담금이 통지가 와요. 그래서 그때 딱 받아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에 조합 설립 동의서에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공자를 빨라봤자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나오고 사업비가 나와야 분담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 분담금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안내문이 오면 거기에 계략적인 분담금을 기재를 해놔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만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신청한다 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억짜리인데 5억짜리 몇 제곱미터형을 받으려고 그러면 5억만 내매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나중에 가서 관리처분 계획 때 되니까 더 내놔라 그러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분양 신청 올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32평형대를 3억만 주면 냈는데 갑자기 6개월 뒤에 관리처분 계획할 때 보니까 10억을 내라 그러더라.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돼요. 그리고 조합원직이 당연히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조합 총회도 못 가고 책자도 안 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이 되면 자기의 그 분양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금액이 시세보다 적다고 계속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 통지하는 거 보면 조합원들 거는 3억이 그래 되는데 나는 보니까 2억 5천밖에 안 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 속여 먹어가지고 1억만 내면 된다고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5억을 내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분양 신청 단계에 접하게 되면 내가 분양 신청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기간은 얼마나 주느냐 이것도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120일 이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되죠. 왜냐하면 감정평가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다 준비를 하면 통지를 하고 분양을 하는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적다 그러면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합이 임의대로 분양 신청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건축계획이 많이 변경돼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분양 신청 내용 가지고 도저히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 됐을 때는 재분양 신청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안 한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현금 청산자가 대상되는 그 사람 거는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으면 또 조합원한테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분양 신청할 조합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면 더 많이 수익을 들어올 걸 조합이 임의대로 추가 분양 신청을, 재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줄이면 나머지 조합원들한테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를 가시죠? 그 다음에 통지하고 공고는 어떻게 하느냐? 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양 신청 및 공고하고 통지는 어떻게 해라 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잠시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적 인가 고시가 이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 법조문을 졸실 필요가 없이 서울시 조례도 조금 나옵니다. 서울시 조례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조합에서 오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보시면 돼요. 분양신청 안내문을 보면 대략적으로는 법에 맞게끔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얼마 정도 되는데 몇 제곱미터 신축을 신청하려고 하면 내가 큰 거 신청하려면 얼마나 내겠다. 중간 거 신청하려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구나 라고 계략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게 대충 이때 오는 거에 비해서 관리처분계 인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해는 게 별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면 내가 3억 2천만을 더 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3억 5천이 나오더라. 뭐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를 들면 1000명짜리 조합원에서 분양 신청을 보냈더니만 1000명이 다 했더라. 그럴 경우하고 1000명이 아니고 700명밖에 안 했더라고. 일반 분양이 300세대가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짜면 이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양 신청 관련된 거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 예전엔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